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창원의 새 야구장 건립 문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위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야구장 건립 예산 200억 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창원시는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새 야구장을 마산 종합운동장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건립 예산하고 창원시는 전체 건립비 1,240억 원 가운데 시비 650억 원, 국비 290억 원, 도비 200억 원, NC다이노스 부담 100억 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세워질 새 야구장에서 2019년부터 프로야구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200억 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생자력도 훨씬 좋기 때문에 창원시로서는 그만한 충분한 재정 여건이 능력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사정으로 위치가 바뀌고 신축이 아닌 구장 개조로 변경되는 등 도비 지원 결정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창원시는 당장 공사에 차질이 없다며 경상남도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비 문제는 충분히 그 안에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새 야구장은 모두 22,000석 규모로 오는 8월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6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친환경 급식 예산도 함께 지원이 끊기면서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 푸드의 취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째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온 친환경 재배 농가입니다. 다음 달이면 밭에 심은 유기농 감자를 수확해야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포기할 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왔지만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결국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은 친환경이 없어질 그런 위기다. 친환경을 어렵게 해본들 수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친환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 지금까지 친환경 급식은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 푸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하면서 지역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얻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 시군에서 우수 음식 재료비로 급식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 힘이 컸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창원과 김해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수 식재료비 4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식 단가가 낮아지면 학교에서는 친환경 재료 대신 값싼 식자재를 구매하게 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서 농가뿐 아니라 학생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이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어떤 식량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그 재료 확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국민농업은 그만큼 침체되고. 무상급식 중단이 학부모에게는 부담을, 학생들에게는 질 낮은 급식을, 지역 농가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삼중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만취 상태로 3톤 규모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44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일 밤 10시 40분쯤 고성군 삼산면 와도 남동쪽 0.5마일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1% 상태에서 3톤 규모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 해경 조사 결과 임 씨는 당일 저녁 통영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어선을 타고 삼천포로 항해하던 중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항공정비, MRO 사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관련 정책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와 항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MRO 시장의 현재와 발전 가능성,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합니다. 한편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항공 MRO 사업 추진을 위해 사천 용당지구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이 오늘부터 유료화됩니다. 하동군은 3년 동안 무료로 운영했던 지리산 생태과학관에 대해 오늘부터 어린이 600원, 청소년 800원, 성인은 1,000원의 관람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2년 개관한 지리산 생태과학관에는 희어리와 쥐방이 덩굴 등 야생화 250여 종이 전시돼 있습니다. 밀양 제약산 사자평 일대엔 국내 최대 크기의 진달래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고사될 처지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연분홍 진달래꽃이 해발 1100m에 펼쳐진 넓은 들판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등산로 2.5km를 둘러싼 국내 최대 규모의 진달래 나무 군락지에는 꽃이 듬성듬성합니다. 밑동둘레만 1.5m에 키는 4m. 나이는 3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따로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꽃의 색깔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생명과학적으로 유전자원을 보호 육성 활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고사 우려가 현실로 닥친 겁니다. 주변의 큰 나무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햇볕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달래 나무는 꽃을 절반밖에 피우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년째 진달래 군락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장애목들을 좀 감벌 작업을 해서라도 하루 좀 보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는 군락지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 바빠했지. 뭐가 이런 걸 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개발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최근에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입니다. 점점 봄 기운이 물러나면서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0.7도로 조금은 서늘하게 시작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3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에서 조금은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3도, 밀양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23도, 거창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단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함양의 경우 일교차가 20도 이상 벌어지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선 남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5월의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는 와룡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통합해 오는 8일부터 사흘 동안 엽니다. 산천구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해 상담을 지원하고 권익 옹호 사업을 진행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남해군은 미주항에서 멸치터리를 시연하고 맨손 고기잡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멸치축제를 오는 8일부터 엽니다. 20kg이 넘는 챔피언 수박 등 다양한 수박을 보고 시식할 수 있는 의령 수박축제가 오는 9일 개막해 이틀 동안 계속됩니다. 현대로템이 서울 메트로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과 관련해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 사업자로 선정된 로인 다윈시스 컨소시엄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낙찰자의 경영 상태와 실적을 따졌을 때 낙찰이 불가능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체의 경기 전망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중소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이번 달 업황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1.3포인트 떨어진 91.2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엔저로 인한 수출 실적 악화로 전반적인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자동차세 체납 규모가 1,7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남 각 시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창원시가 5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 427억 원, 양산시 197억 원, 진주시 16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남해군으로 6억 6천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나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5월 가볼 만한 곳으로 진해 중원 로타리 주변을 그때 그 시절의 가족 나들이 공간 여행 코스로 선정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원 로터리 주변 가볼 곳으로 진해 군항 마을 역사관과 진해 우체국, 통제부 병원장 관사,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등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